색깔 일단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산화 미오글로빈 Fe2라고 돼 있죠. 그 안에 헤모글로빈 안에 이가 이온이에요. 여기서는 이가 이온. 그 다음에 메트미오글로빈 여기에서는 삼가 철이에요. 요거 외워두세요. 여기에도 F2. 자, 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색깔. 적자색, 선홍색, 그 다음에 암갈색. 여기서 여하튼 여기 두 개는 빨간색, 여기는 갈색. 약간 암갈색. 그럼 얘들이 가열하게 되면은 미오글로빈에서 옥시미오글로빈에서 메트미오글로빈 됐다가 헤마틴 됐다가 헤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육류 가공품 중에서 지금 저것은 이제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은 단백질이 이제 보들보들한 것이 딱딱해지고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변성이 됐잖아. 근데 사람들이 왠지 좀 뭐랄까 약간 원시인적인 그런 습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고기는 빨간색에 대해서 고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고기를 그대로 빨갛게 먹기 위해서 처리를 해. 무슨 처리를 하느냐면 염지라는 처리를 해. 염지 처리에는 아질산이 들어갑니다. 아질산. 뭐 많이 먹으면 발암인 물질이고요. 식품 첨가물량의 허가 기준 이하로 집어넣게 되면 아무 이상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 뭐예요? 햄 소세지야. 자, 햄 소세지는 육류인데도 불구하고 얘들 불에다 달구게 됐는데도 빨간색으로 유지하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아질산염 때문에 그래. 아질산염이 누구랑 반응하느냐? 미오글로빈하고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하는 이름을 니트로조 미오글로빈. 니트로조 미오글로빈. 니트로조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이 되어지면 얘들은 이쪽과 같이 갈색으로 안 변하고 붉은색으로 유지한다. 자, 그럼 육류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미오글로빈에서 옥시미오글로빈에서 메트미오글로빈에서 헤마틴, 헤민으로 돼갖고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철 몇 가지 이온인지 따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에 염지 처리하게 되면 아질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때의 화합물은 니트로조 미오글로빈이라고 하고 얘들은 가열해도 빨간색이다. 끝.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육류의 색소는 이게 다야. 이것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녹화물은 위에다 저기 봐요. LLC에다 또 올릴 테니까 시간 나면 또 보고 싶은 사람 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에 대해서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갈변, 갈색화가 있는데 갈색화에는 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여기에.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짱떨로 나온 부분이 여기야. 틀리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효소적 갈변. 효소적 폴리페놀산 효소에 의한 갈색화, 타로시노인 내지 효소에 의한 갈색화 이런 것이 효소적 갈변이다. 비효소적 갈변. 자, 비효소적 갈변 동그라미 마이야르 반응 동그라미. 마이야르 반응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캐라멜화, 아스코르산. 자, 여기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다음 중 효소적 갈변을 골라라 아니면 비효소적 갈변을 골라라요. 이건 거의 맞춰야 내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효소적 갈변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외우시고 비효소적 갈변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외워야 되겠지. 자, 여기서 가장 유명한 반응이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마이야르 반응. 얘네들 간단하게 말을 해서
여기 카르보닐 기와 플러스 아미노기 반응하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나온다. 이 멜라닌이 갈색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식품인데 카르보닐기와 아미노기가 있으면 얘들 자연스럽게 서로 부딪혀서 반응이 일어나서 갈색이 돼요. 여기에는 온도도 필요 없어. 그냥 시간만 필요해. 그냥 내버려두면 지네들끼리 갈색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카르보닐기가 뭐더라? 나 아미노기 얘기 들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야. 카르보닐기는 C하고 H하고 O 이거 아까 무슨 기라고 그랬지? 알데히드. 그래, 알데히드. 또 CO 이거 케톤기. 자, 그러면 알데히드기와 케톤기가 같이 나오는 체트가 뭐였습니까?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에 알도즈, 케토즈, 그치?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카보하이드레이트, 영어로 했습니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중에서 특히 조그만 당, 즉 당하고 아미노기가 있으면 서로 반응을 해서 갈색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미노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였지? 아미노산에 있지. 아미노산 C하고 이렇게 해서 NH2 이게 아미노기잖아. 즉 아미노산 식품 중에 아미노산하고 당이 있으면 얘들 서로 간에 서로 화학 반응이 일으켜서 갈색화가 된다. 이것이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마이야르 반응. 나는 이렇게 뭐랄까 얘네들에 해당되는 식품이 뭐가 있냐면은 커피, 홍차, 된장, 간장, 위스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약간의 아미노산이 있거나 약간의 당이 있거나 약간의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같이 수용해 안에서 존재를 하게 되면 금방 이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문제가 여기 비껴나가 버렸어. 뭐가 나왔냐면 이 중간에 회합되어지는 HMF라든지 뭐 중간에 여러 가지 화합물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외우기 설마 그러고서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건너뛰었는데 그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건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틀리라고. 틀려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자, 그 다음에 캐러멜 반응.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이야르 반응하고 캐러멜 반응하고인데 자, 캐러멜과 반응은 아까 마이야르 반응은 아미노기하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기하고 서로 간에 회합해서 갈색화가 되는 것인데 캐러멜 반응은 그게 아니라 온도를 강제적으로 막 올려줘야지만 되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설탕을 전자레인지 위에다 올려놓고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하여튼 렌지 위에다가 놓고서 막 가열하면 얘들이 다 녹죠. 물처럼 다 녹지. 끈적끈적하게 녹고 그것이 더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지. 그게 캐러멜화예요. 열을 강제적으로 넣어야 돼. 그래서 온도를 170도씨 이상에서 가열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조리가 이제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비스킷이라든지 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캐러멜화 반응을 이용해서 만드는 조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스코르브산화, 이것은 감귤하고 주스에서 나오는 것이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효소적 가일변화가 있어. 자, 폴리페놀 옥시다제, 티로시나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조직에 있는 폴리페놀, 페놀이 무엇이냐? 페놀이 어떻게 생겼느냐? 페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뭐 여기 OH가 붙어 있으면 이거 페놀이라고 그래. 근데 폴리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막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폴리페놀이라고 그래.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O2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색깔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폴리페놀과 산소의 반응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 같다. 효소적 반응인데, 그럼 여기 효소가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브로커를 해주는 것이 효소예요, 효소. 브로커. O2하고 폴리페놀하고 서로 만나서 짝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소예요. 그 효소가,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폴리페놀 옥시다제니까, 다제니까. 이것은 효소의 이름이에요.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주위에 있는 산소를 잡아서 폴리페놀하고 얘네들하고 만나서 산화를 일으켜준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티로시나제, 여기서 감자, 옆에 감자 동그라미. 감자에 의한 갈색화에 관련된 효소는 그럼 티로시나제. 그럼 얘네들은 무슨 뜻이냐면 티로시나제 있잖아. 티로시나제. 자, 그럼 프로테아제. 그러면은 프로테인하고 관련 있지. 그지? 리파제 그러면 리피드하고 관련 있지. 그렇다면 얘는 뭐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니? 티로시나제는 티로신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감자의 갈색화는 티로시나제하고 티로신하고 외우시면 돼. 감자의 갈색화는 관련되어 있는 것은 티로시나제가 얘가 갈색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감자의 갈변에 관련 있는 것은 티로신, 그리고 티로시나제.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얘에서 뭐 티로시나제는 감자다, 뭐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폴리페놀을 갖다가 산소와 만나서 산화시켜서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밑에 있는 억제 방법이 더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식품을 다룰 때 이렇게 갈색화로 그냥 내버려 두면 갈색화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뭐가 있지? 사과, 배 이런 것들이 다 갈색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해야지. 어떻게 대부분 다 방지를 하지? 그런 것들 조리하고 썰 때. 그렇지. 뭐 물에다가 담그거나 설탕물에 담그거나 소금물에 담그거나 그렇지. 그거 왜 그러지? 산소하고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러잖아. 산소하고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물에다 담그는 거지. 자, 그러면 어쩌면 뭐 기질을 제거한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티로신을 제거하거나 폴리페놀을 제거하거나 그런 거라는 말이지.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1번에 대한 대응은 별로 없어요. 기질 제거는. 2번 산소 제거. 자, 이거 돈이 들지. 산소 주위는 산소 제거하면 돼. 그러면 공기를 다 빼버리면 돼. 공기를. 그러니까 밀봉, 뭐 진공으로 밀봉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슈퍼에 가보시면 야채 같은 거 팔거나 썰어져 있는 거 팔거나 그럴 때 보면은 대부분 공기 쫙 빼갖고 쫙 달라붙은 포장재에다 판매하잖아. 그 이유가 바로 주위에 있는 산소를 제거한 거예요. 산소를 못 만나게. 그 다음에 효소를 불활성화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조리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이 했어. 효소를 불활성화하는 거. 그 밑에 써있죠. 가열, 대치기. 그럼 효소가 어떻게 해서 왜 가열, 대치기에 의해서 효소가 불활성화될 수가 있지? 가열하면은 왜 효소가 불활성화되지? 효소는 어느 챕터 다음에 나오니? 기억나시냐? 얘기해봐. 단백질에서 나오거든. 효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단백질이지. 단백질 우리 배울 때 변성 배웠지. 열에 의해서 변성된다. 열에 의해서 변성된다. 효소는 자기가 3차원의 나름대로 모양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열을 가하게 되면 얘들이 모양이 뒤틀려져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의 모양하고 달라지니까 기질하고 못 만나. 기질하고 만나는 것을 락이 뭐니? 락 걸렸다 그러면 락. 자물쇠. 자물쇠하고 열쇠의 관계야. 그래서 효소는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여기에 알맞는 기질이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서 딱 맞춰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얘는 자기 일을 못해. 그런데 열을 갖다가 막 가했어. 그럼 얘는 변성이 나갖고 막 모양이 막 뒤틀려 버린다. 그럼 기질이 이 안에 못 맞춰지니까 자기 일을 못하는 거야. 이런 거 갖다가 변성에 의해서 불활성화됐다. 효소 불활성화됐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데치기란 말이에요. 데치기. 물에다가, 물 끓는 물에다가 가볍게 야채 같은 거 데치잖아. 그 안에 있는 폴리페놀들을 전부 다 효소들을 갖다가 한번 그냥 물에다 다 변성시켜주는 거예요. 폴리페놀. 자, 그 다음에
환원제를 첨가한다. 자, 아스코르브산이라든지 아황산 가스 뭐 이런 걸 첨가한다. 소금물, 그다음에 pH 감소 이런 거 전부 다 변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변성. 그래서 자 정리를 일단 하면 색깔은 식물성, 동물성, 그리고 그 다음에 식물성 클로로필 우리가 했지. 클로로필 구조, 마그네슘 떨어져 나가는 거, 팔틀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거 다 했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 그 다음에 요논환 양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안토시아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동물성 색소,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근데 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그 다음에 니트로존 미오글로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식품의 갈변까지 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서로 분류해서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알 반응, 캐러멜화 반응, 그 다음에 효소적 갈색화를 방지하는 방법, 여기까지 됐죠? 자, 식품 색깔 여기까지 해서 자 그러면 10분 될 때가 또 외우십시오. 다음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할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시면 금요일날은 안 할 거예요. 예. 금요일날은 노세요. 놀아요 꼭 금요일날은. 예. 뭘 내냐. 금요일날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야지. 자, 오늘 막까지 할 거야. 오늘 만 냄새까지 달고 오늘 10분 안에 끝내볼 거야. 일주일 만에 10분 안에 다 끝내볼 거야. 자, 10분 안에 외우시고. 물론 마지막에 퀴즈 있으니까 퀴즈는 냄새, 색깔, 맛 전부 다 합쳐서 냈습니다. 맛하고 냄새 별로 할 거 없어. 외우는 수밖에 없어. 쓰면서 해주시면 서로 간에 감정을 안 싣고 얘기하는 거야. 열심히 해. 네. 자, 맛. 자, 처음에 맛의 대비, 억제, 상승, 상쇄, 변조, 수능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1학년 때 아마 식품학 시간에 배웠었을 거예요. 자, 맛의 대비, 서로 다른 맛 성분을 혼합할 때 주된 성분의 맛이 강해진다. 가령 팥죽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단맛인데, 거기다 소금을 더 넣으면 짠맛이 나지 않고 더 단맛이 나는 거. 이게 맞나? 그치? 맞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맛인데 하나의 맛을 갖다 더 도와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맛 성분을 혼합할 때 주된 성분의 맛이 강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어떻게 물어봐? 단팥죽에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었을 때 더욱 단맛이 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런가? 맛의 대비를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유기산 소금, 멸치 국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맛의 억제, 서로 다른 맛을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주된 성분의 맛이 약해지는 거. 커피, 쓴맛이야. 분명히 쓴맛인데 소량의 설탕으로 쓴맛이 감소되어지는 거. 오메지아 주스, 신맛인데 소량의 꿀을 넣게 되면 신맛이 감소되는 거. 그래서 맛의 억제, 어려울 거 없네. 맛의 상승, 서로 같은 맛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 맛이 혼자서 있을 때보다 둘이 같이 있을 때 더 크게 증가되는 거. 조미료에다가 핵산 첨가를 하면 더 짠맛이 나는 거. 설탕에 사카린 첨가하면 더 단맛이 나는 거. 자, 맛의 상세, 서로 다른 맛 성분이 혼합해서 각각의 맛이 전부 다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에 청량음료에서는 단맛과 신맛이 조화돼서 그냥 뭐 조화로운 맛 이렇게 나오면 다 상세야. 김치, 짠맛과 신맛이 혼합되면 조화돼서 나온다. 다 상세야. 그 다음에 맛의 변종, 한 맛을 느낀 다음에 다른 맛을 그 다음에 느껴졌을 때 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느껴졌을 때 갑자기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 오징어를 먹고 물을 마시면 갑자기 물맛에 쓴맛이 나는 것. 뭐 쓴 약을 먹고 물을 먹으면 갑자기 물이 달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이 맛의 변종. 맛의 수는 특정한 맛 성분을 오랫동안 맛볼 때 갑자기 미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밥 같은 게 그런 거 밥. 그 다음에 자 단맛 그 맛의 성분에 단맛, 신맛, 싼맛, 쓴맛, 감칠맛, 매운맛, 떠는 맛이야. 자
단맛 보면은 당류, 설탕, 과당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단맛 순서 일단 중요한 거. 단맛 순서는 어제 배웠지. 예. 과당, 저마당, 설탕 뭐쭉 나왔죠. 그거 다 외우시고. 자, 그다음에 단맛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아스파탐, 사카린, 덜신, 그리시리진, 스테비오사이드 이거 전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내 책보다도 문헌당 책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옆에 보면은 해설이지. 문헌당에 문제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1번 뭐하고 옆에 설명이 나오지. 그 설명에 온갖 잡다한 맛에 대해서 출처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있어. 그것을 갖다가 표로 정리를 하시면은 완벽해. 그거는 거의 뭐 무적이야. 그것만 다 정리를 하면. 네. 자, 그 다음에 신맛. 신맛은 주로 산이에요, 산. 아세트산, 저 외워야 돼, 다 이거. 아세트산은 식초, 시트르산은 감귤, 라트산은 김치, 타르타르산은 포도, 아스코브.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돼. 이게 내가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 이거.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답 없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자, 아세트 가면은 초산이라는 뜻이에요. 아세트산. 옆에다 쓰세요. 초산. 우리나라 말로 초산이에요. 초산이니까 식초. 맞죠? 그 다음에 라트, 유산이에요. 유산. 젖산, 유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산, 유산. 그래서 유산균이 잘 자라는 거. 김치, 발효유. 그 다음에 아스코르브산 그러면 이거는 저거예요. 비타민 C 생각하시면 돼. 비타민 C. 비타민 C하고 많은 거 과일. 나머지 그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짠맛. 짠맛은 NaCl 나오는데 이게 다 영어잖아. 그러니까 제껴 그냥. 쓴맛. 쓴맛. 알칼로이드. 카페인 커피. 알칼로이드에 해당되는 것이 카페 커피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도 그냥 카페인은 커피. 나린지는 감귤. 쿠크르비타신은 오이. 퀘르세트는 양파. 호물로는 호프. 호프 여기서 호프가 뭐예요? 맥주의 호프예요. 맥주의 호프. 맥주 만들 때 들어가는 호프. 호프의 쓴맛은 호물론, 호프의 쓴맛은 루프론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간수. 이것은 저거요. 두부 만들 때 넣는 간수. 또 간수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MgCl2고 그 다음에 MaCl2. MA라는 거 없죠. CA예요. CA. CaCl2. MaCl2가 아니라 CaCl2라는 얘기야. 고치라고. 틀리게 나왔으니까 예민아 MA 찾아서 고쳐.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페니랄라닌, 루신, 트립신 이런 것들이 쓴맛을 낸다. 그럼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나린지, 쿠크르비타신, 퀘르세틴, 휴물론, 루프론 요 놈들이에요. 요 5마리. 일단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감칠맛. 이것은 GMP, IMP, AMP 이것이 있는데 이건 핵산들이에요. 핵산. 옆에다 핵산 쓰세요. 핵산. 그 다음에 글루탐산 MSG. 글루탐산 나트륨. 글루탐산염. 이것이 MSG. 그 다음에 매운맛 잘 나옵니다. 캡사이신, 고추, 체비신, 후추, 산쇼는 산초, 시니그린은 겨자, 알리신은 마늘, 양파, 다이비닌, 설파이드는 부추, 마늘, 파, 양파, 진저로는 생강. 진저가 뭐야? 진저가 생강이죠. 예, 그러니까 진저로는 생강, 쿠르쿠민, 커큐민. 이거 뭐야? 카레의 매운맛, 강황, 그리고 시난 알데하이드, 계피. 이거 날짜 없어. 그냥 다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지금. 맛하고 냄새하고 다 이거밖에 없어. 정답이 없어. 그냥 외워야 돼. 빨간 말, 카테킨은 차, 갈산은 차, 루코안토시아닌 감, 엘라르산은 밤 껍데기에 보면은 갈색, 그 소껍질 있죠? 그 떫은 맛이야. 클로로겐산 커피, 시골 감.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냄새야. 냄새 똑같아. 다 외워야 돼. 자, 과일의 냄새는 리모넨, 오렌지, 레몬, 맨솔, 바카, 맨솔은 바카, 수조는 쑥. 이게 다 이렇게 같이 붙여야 되는데 지금 칼로 떨어뜨려서 외우기 힘들 거야. 그렇죠? 리모넨은 오렌지, 레몬, 맨솔은 바카, 수조는 쑥, 알파피네는 레몬 당근,
이렇게. 그럼 채소 중에서는 알킬, 아이소, CO, 시아네이트, 무, 겨자, 고추냉이, 다이메틸 멜카탄 쫙 나오지. 이거 왜 무진장 힘들 거야? 그지? 이 부분은 채소 부분. 채소에서 냄새가 나는 것들은 대부분 무슨 냄새니? 채소의 그대로의 그 향기도 있지만 주로 보면은 약간 매운 냄새가 있어. 매운 냄새. 매운 냄새가 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양파, 마늘도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부추 같은 것도 냄새 나고, 그 다음에 파 같은 것도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이 매운 냄새가 특히 이제 중요한데, 이 매운 냄새의 원흉은 뭐냐면 황이에요. 황인데 얘네들이 이름 안에 혹시 티오가 있다. 티오 아니면 피오 이런 말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채소의 매운 냄새야. 티오란 말이 그 안에 있으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알릴, 아이소, CO, 시아네이트 있지. CO가 티오예요. 그 다음에 알릴, 설파이드 있지. 설파 그러면 이것도 S에 관련된 화물의 이름이에요. 설파. 그 다음에 중간에 메르카탄 이것도 전부 다 S에 관련된 화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전부 다 채소의 매운맛, 매운 냄새, 톡 찌르는 냄새, 다이메틸 멜카탄, 프로릴 멜카탄, 그 다음에 알릴 수 있는 설폭사이드, 메틸 멜카탄, 프로필 멜카탄, 렌사이온이는 포고부산, 요거 하나만 튀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정 채소의 매운맛 성분과 채소의 성분이 잘 이어진 것은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성분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구별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류, 이건 자주 문제 나오죠. 자극적인 비린내, 트리메틸아민. 그래서 트리메틸아민, TMA 이렇게 나오죠. 이게 비린내인데 누구? 바닷물에 사는 거. 바닷물에 사는 비린내. 그런데 TMAO가 있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고 했어. 이것은 뭐냐면 좋은 냄새야. 자, 얘네들은 안 상한 거. 상하면 O가 떨어져 나가. 그 트리메틸아민인데, 그리고 얘네는 비린내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트리메틸아민은 좋은 냄새야.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는 좋은 냄새, 트리메틸아민은 나쁜 냄새. 근데 이거는 해수, 바닷물국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민물고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피페리딘. 그러면은 민물장어의 비린 냄새는 뭐니? 그러면 피페리딘이지.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를 꼬여서 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생선의 비린 냄새는 그래서 생선 중에서 해수 생선을 뽑을 수도 있고 민물 생선을 뽑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답을 푸는 사람이 민물 생선인지 해수 생선인지 알아야지. 영에서 하는 사람 그 정도 알아야지. 조리에 관련된 기본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육류는 별로 안 나와. 우유, 신선한 우유는 아세톤, 부티르산, 메틸설파이드, 부패되면 휘발성 카본을 만든다. 자, 버터 치즈는 가끔 나와요. 버터 치즈 동그라미 씌시고, 버터는 아세토인 다이아세틸. 치즈는 메사오닌에서 나오는 물질. 그 다음에 참기름, 커피, 보리차 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나달로 된 콩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빈이에요, 빈. 퓨란. 참기름, 커피, 보리차 이것뿐만 아니라 땅콩도 여기 해당돼. 퓨란, 피라진, 복고리 화합물. 자, 지금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냄새나 맛은 결국 그 1대1 대응해서 출처와 성분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모두 다 그냥 쫙 나열해 놓고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 타고 다니면서 쳐다보고 매번 밥 먹으면서 쳐다보고 그러면서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유로 외워야 되는 것들은 또 어디에도 또 있느냐면 미생물에도 또 있어요. 미생물 이름과 얘네들 출처, 미생물 이름과 출처.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단순 암기를 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협조를 하는 게 제일 좋아. 뭐 서로 간에 양심에 맡겨서 묻는다는 문제 출제 중에서 쫙 해설을 다 훑어갖고 거기에 되는 거 갖다가 표로 정리를 해서 서로 복사해서 나눠주기. 너는 어디 맞고 너는 어디 맞고 그래서 한다든지 숙제로 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고